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건설주들이 전반적인 테마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이런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 테마주 매매 기회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이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면서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포함해서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대책이 나오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시장은 그런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3기 신도시하고 더불어서 건설 테마가 올 한 해 동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문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수가 61만 세대나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공보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과 같은 부분 그리고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예상의 수준을 넘겠다. 이 부분을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과연 정말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넘는지 정책이 나올 때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바뀌었는데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위한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1월 말 공포, 4월 말경 시행 예정인데 역세권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이니까 이런 역세권에서 좋은 실적을 냈던 그런 건설기업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브랜드라든지 시공 능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역시 상장사 중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0년 아파트 공사 실적을 보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국토부 가시게 되면 7월 달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1위는 GS건설입니다. 자이 유명하죠. 대우건설은 프로지오로 브랜드 아파트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있는데 5위에 대림산업이 있습니다. 특히 25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대림산업이 분할 재상장하기 때문에 건설 부분이 되어 있는 DLENC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7위권에 현대산업개발이 있는데 국내에서 아이파크 브랜드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해외 리스크가 적은 현대산업개발을 대력들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태원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25일 분할 재상장되는 대림산업을 조금 살펴보죠. 대림산업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을 지배하고 대림산업도 이제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림산업이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해서 다시 개편이 되죠. 이번에 분할 재상장될 때 대림산업의 브랜드가 DL로 바뀝니다. 이번에 분할이 되면 DL이 건설 부분을 제외한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DLENC가 25일 날 재상장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이제 21.7%씩 대림코퍼레이션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요. DLENC 밑에 DL건설, 지금 대림건설이 이제 DL건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학 부분은 DL이 DL케미칼을 지배하는 구조로 가지고 가고요. 분할 관련 자산 부채 배분을 보시면 DLENC가 건설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자산 총계가 많지요. 6조 3,4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1월 25일 날 상장 시점의 기준 주가가 83,000원인데 시초가 밴드를 통해서 주가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시초가를 기준으로 또 30%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 분할 재상장 이슈 때문에 대림산업은 거래가 정지 상태였죠. 정지 상태인데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DLENC로 분할 재상장되면서 분명히 주가가 높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높이 시작할 거냐? 시장에서 지금 적정선으로 보는 것은 이 16만 6천원대 가격을 적정선으로 봐요. 그런데 과연 이거보다 높게 시작할 거냐? 이거 밑에서 시작할 거냐? 수급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25일 날 분할 재상장 시
어떤 가격에 위치하냐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겁니다. 매수세가 많이 붙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건설 테마의 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첫날부터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낮은 가격에 만약에 형성됐다면 부담 없이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됐을 때 특히 16만 6천 원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매매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 역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건설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요. 조금 전에도 아파트 실적에서 보셨듯이 양호한 실적을 갖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3분기 기준으로 계약 잔액이 약 19조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계약을 쌓을 수 있겠죠. 주요한 개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적을 보셔도 주택 부분에 대한 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비중 자체가. 다만 지금은 예상 실적들이 올해 2021년이 2020년보다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었던 아시아나항공 이주권이 무산되면서 3분기 실적은 계약금 충당을 쌓으면서 적자가 됐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리스크가 오히려 제거될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수급도 좋은 현대산업개발을 매매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죠. 그리고 HTC 관련 계열사 중에 아이컨트롤스가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능형 건물 시스템 이쪽에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은 그린 IT하고 접목을 잘 시킨다는 뉴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노딱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자기 주식 취득도 결정해서 첫 공시가 나왔을 때는 99억 5,200만 원 정도의 취득 예정 금액이었었는데요. 실제로는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평균가는 7,342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137만 5,412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 총액이 약 101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 안정하고 주주가치 제고도 하고 있다라는 거. 주가 관리가 된다는 것은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 당시보다는 높아졌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IT 분야가 부각되는 시점이 오면 좋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요. 적립식이라든지 또는 조금씩 주가를 매집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건설 관련주들을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아파트 공사 실적 1위 기업이 이제 GS건설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기관이 지금 수급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우상향하면서 지지할 자리에서 21일 평선을 살짝 깨지만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고요. 자, 캔들도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이제 매물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우건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의 차트 흐름이 좀 더 깔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GS건설보다 거래량의 모습은 부족해 보이지만 차트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번에도 위에서 고공전투하면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물이 별로 많지 않죠. 외국인들이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기관이 어느 정도 앞으로 매물을 좀 소화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평선을 오히려 깨서 투매가 나온다. 살짝이라도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분할로 접근한다면 그런 투매 물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흐름인데 아주 좋죠. 특히 수급적으로는 쌍끌입니다.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손대면서 올라오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지금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잘 벌이고 있죠. 양호하게 지금 수급도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격 조정에 나온다거나 옆으로 플랫폼 나오면 언제든지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건설 테마가 같이 형성되면서 강세를 보인 게 또 건재재 중에서 시멘트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은 한일현대시멘트인데요.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가 되고요. 최근의 흐름이 아주 가파릅니다.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고 급등하고 있죠. 좀 쉬어가야 될 부분인데 추가 급등하면은 남의 떡으로 보는 게 맞고요. 만약 눌림목이 양호하게 지내게 되면서 옆으로 플랫톤 만든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자, 앞전을 좀 당겨 보시면 이 종목이 대량 거래 신으면서 테마를 만들어 버리면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저가가 13,000원인데 고가가 9만원대까지 폭등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폭등할 것이냐,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단지 우리는 저 테마가 조성될 때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성신양해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성신양해도 과거에 급등했던 전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과정이니까요. 올라올 때마다 다 매물 부담을 안습니다. 지금의 거래량으로는 이 거래량들을 뛰어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 자리가 장악되어질 때까지는 성신양해보다는 굳이 건설재 쪽에서 시멘트 관련 매매를 할 거면 한일현대 시멘트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HDC 계열의 HDC 아이컨트롤스 보시면 주요 주주의 정몽규회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컨트롤스가 그린 IT 쪽에 뭔가 푸싱하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재평가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지금 홈 IT 갖고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주가가 한 번씩 급등락을 합니다. 자, 바닥권에 있고요. 계속 우하향하면서 이제 다시 바닥 탈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락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매물 부담을 또 안게 될 텐데요. 근데 워낙 유통 물량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재료만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수익을 위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업종이 좋아진다면 같이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되고 그린 IT 분야가 부각이 된다면 세력들의 입맛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이 만원대 초반과 만원을 이탈해서 움직일 때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도 유효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 있는 매매는 한일현대 시멘트를 관심 있게 보시고 중대형주 쪽에서 안정적 흐름의 그런 매매를 하실 분들은 현대산업개발을 유심히 살피면서 고점의 고공전투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5일 날 대린산업이 분할 재상장할 때 DLENC 건설사업 분야가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받는지 관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세력들은 정책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